여기는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가을이어서 산과 들에는 빨갛고 노랗게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늦가을이 멋진 풍경에 몸과 마음을 충전하느라 주말이면 대한민국의 명승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을을 즐기고 있네요. 아쉽게도 저는 산과는 인연이 안 되어서 그런 풍경을 볼 수는 없지만 어제 아침에 남편과 같이 산책을 하면서 보니 동네의 나무들도 빨갛고 파랗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아주 예쁜 데다가 또 떨어진 그 낙엽들이 바닥까지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다행히도 늦가을이 풍경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 인생의 프로의 진행을 맡은 이천희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승화의 노래 고향 가는 꿈길. 지난밤 꿈속에도 고향 찾아 떠나갔어. 고향 찾아 어두운 밤 하얗게 세웠어. 이 몸은 한국 떠난 외로운 촛배런가. 향수 젖은 마음은 시리기만 하구려. 가고픈 고향이여 보고 싶은 모습이여. 밤마다 그대 찾아 꿈길을 헤매노라. 고달픈 가양살이 어이하여 떠났던 곳. 부모 찾아 내 형제 사무치게 그립소. 고향 찾아 험한 꿈길 몇천 말리. 언제면은 그 품에 시름 없이 안기려나. 가고픈 고향이여 보고 싶은 모습이여. 밤마다 그대 찾아 꿈길을 헤매노라. 가고픈 고향이여 보고 싶은 모습이여. 밤마다 그대 찾아 꿈길을 헤매노라. 밤마다 그대 찾아
노래가 참 좋죠? 오늘은 나이 새 식구들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그때엔 대부분 우리 동포들은 불법 체류였기 때문에 모두 힘겹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대다수가 자유가 없는 캄캄한 환경에서 죄가 없는 죄인으로 살았었죠. 저도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면서 7년을 한국에서 지내다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고향인 흥룡강성 몽롱시에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쉬다가 또다시 한국으로 재입국을 하게 되었어요. 가사 도우미로 한 집에서 11년을 쭉 하다가 1년 전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일을 그만두고 나왔던 그 집의 사장님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이 식구들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3일 후에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주로 가족 3식구가 함께 놀러 오시겠다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받는 날부터 내가 돌봐주던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마치도 친아들이 오는 것 마냥 좋아서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려가면서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장님이 말씀이 군대에 갓 입대한 둘째 아드님이 첫 휴가로 집에 오게 된다네요. 그런데 그 애가 자신을 잘 키워준 이모를 첫 휴가에 또 그것도 제일 처음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 알 수 있는데 전에는 이모가 말했던 것을 잔소리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커서 생각하니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지 모르겠다고 남으로서 이렇게 고맙게 해준 이모가 생각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많이 철들었는가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큰 아들 용재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둘째 아들은 영욱이는 원래 키도 훤칠하고 컸었는데 지금은 또 군복을 입었으니 더 멋있게 변했겠지? 올해 7월 5일에 나는 갑자기 일하다가 말고 어려서부터 돌봐주었던 둘째인 영욱이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모, 저 오늘 군 입대하는 날인데 이모가 어떻게 하셨어요? 1시간 후면 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아, 이게 나이 예감이구나. 어쩐지 오늘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손에 일이 안 잡히더라고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텔레파시가 통하는구나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군입대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몰랐는데 그날은 갑자기 그리워서 통화를 했더니 군입대를 한다고 하면서 애도 약간 울먹이는 말소리였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저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안전을 조심하고 위험한 곳은 잘 판단하면서 군 생활을 잘 하고 오라고 부탁하면서 또 부탁을 했습니다. 마치도 엄마의 그 마음이었죠. 군인은 위험할 때가 많으니 부탁을 끝없이 하고 싶었지만 1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그 아이 말씀에 부모랑 또 친구들도 곁에 있겠으니 저는 이만하고 끊는다고 끊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주에서는 길가에서도 군인들을 종종 볼 때가 많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여러 개의 군부대가 있고 또 신병들이 훈련소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영욱이가 입대한 그 후부터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만 만나면 한 번씩 얼굴을 더 쳐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영욱이도 저 속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나면 또 폰을 열어서 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일병이라 군대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나와 이 식구들과의 만남은 바로 2007년 3월에 한국에 재입국을 하면서 지인이 소개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는 한 가정집이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 인연이 시간이 갈수록 저와 남편이랑은 또 이 집 식구들은 한 집 식구나 다름이 없게 되었죠. 추석이나 설 명절이면 저희 선물은 물론 사장님께서는 저희 남편의 선물까지 챙겨주셨고 사장님이 두 누님께서도 남편이 건강식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또 두 아이들에게 설이면 세뱃돈을 주고 생일이면 아침상부터 미역국, 잡채랑 애들이 좋아하는 또 고추전이랑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으며 선물도 꼭꼭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추석이면 또 용돈도 주었죠.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추석에도 용돈을 받았었는데 좀 철들고 보니 체면을 차리면서 절대로 추석에만 돈을 안 받겠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애들이 이모는 받는 월급도 안 맞는데 설에만 받겠으니 이제는 추석에는 이런 걸 없애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절을 했지만 나는 억지로 두 애들에게 넣어줬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몇 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겠냐고 생각하면서요.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면 아침을 챙겨주고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서야 나는 수원에 사는 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절날에도 남편을 외롭게 집에서 혼자 아침 식사를 해야 할 때면 가끔씩 짜증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마음씨 착한 저희 남편은 나는 어른이니 괜찮으니까 한창 엄마의 품이 그리운 그 애들한테 더 많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은 모두 설 명절에 친구들과 친척들을 만나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에는 두 아들들이 오면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간절한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큰 명절만이 친척들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명절인데 나는 그 모임에 참여를 못하고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도리어 명절날 아침에 손위 신우들이 우리 집에서 아침밥을 직접 해서 드셔야 했으니 나는 더욱 미안하고 또 짜증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절에는 밖에 안 나가시고 집에서 꼭 식사를 고집하는 그 사장님이 따뜻한 가족애가 어린 두 아들에게 큰 교육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명절 때까지 그 집에서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한학교에 다니는데요. 큰 애는 캐나다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이듬해인 방학기간에 한국에 와서 한번 놀러온 후부터는 가기 싫어서 끝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한학교란 저에게는 생소한 용어였죠. 즉 대한학교란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실습을 위주로 체험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발 위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기란 쉽지 않았죠. 그것도 초등학생인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명절 때는 더 외로웠을 것이고, 애들에게도 엄마가 매우 필요되는 사춘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안학교는 바로 성미산 학교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학교는 동네 주민들이 생활하는 빌라들과 비슷한데, 다만 건물이 외벽을 보면 아롱다롱 색깔과 무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학교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나도 처음 학교에 찾아갔을 때 찾느라 한창을 헤맸으니 말이죠. 그렇게 3년 후 작은 애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이후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망원동에서 살다가 용인구, 수지구, 동천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애가 새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우울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외출을 안 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네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힘들고 무서워서 몇 번이고 그 일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마음으로 깊이 뼈저리게 아파하는 사장님을 볼 때마다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3년을 지냈습니다. 그 3년을 집에만 있는 아픈 애가 새로운 이모를 만나면 더 악화될까봐 저도 마음이 아파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10년이 돼가던 어느 날, 큰애가 저와 둘만 집에 있는데 가끔씩은 거실에 나와서 저랑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마음이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웃고 하면서 또다시 애랑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어요. 저는 또 기적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애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의 문을 닫고 살다가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으니 기적이었죠. 저는 큰 시름을 들었고 나중에 점점 좋아져서 용기를 내서 알바도 시작해보는 게 어떻냐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얘는 재능도 많고 끼도 많으며 또 요리하기도 매우 즐기는 편이었어요. 일찍 중학교 2학년 때에 온실가스 방출 감안이란 논문을 써서 성미산 학교에서도 상을 탔고 인터넷에서도 한때는 그의 이름이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알바를 준비하려고 있는다고 하니 너무 반가워서 멋진 가방을 선물해 줬죠. 그 후부터 그는 나갈 때마다 사준 가방을 메고 이모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의 마음은 흐뭇하고 또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저만은 그 외출이 그렇게도 장하고 멋있게 보이더군요. 저는 11년을 항상 누구든지 외출할 때면
꼭 현관문까지 나와서 배웅해주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먹구름에 찬비가 내리고 나니 하늘은 훨씬 맑아지듯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두터운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도 기쁘고 흐뭇해서 주말에 집에 와서는 남편에게 아이들의 이런저런 자랑을 늘여놓으면서 저녁밥을 먹곤 했죠. 즉 유일한 토요일날 저녁밥이었습니다. 또 작은 애는 어려서부터 좀 쌀쌀하긴 하지만 인정 많고 저를 잘 따랐습니다. 아침에 내가 빵 사러 나갈 때도 따라가기 싶어해서 또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내가 아마 그 애를 더 예뻐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가끔씩 칭찬 반 농담 반으로 우리 이모 눈에는 용욱이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용욱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하였는데 장학금도 받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지금 말로는 범생이라고 또 엄친아라고도 하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0년을 넘게 같이 생활하며 지냈는데 가사도민 내가 세 식구 모두가 나가면 그 이상 별로 할 일이 없게 되어서 이젠 내가 이 집을 떠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장님께 여쭈었더니 사장님께서는 아직은 몇 년간은 꼭 더 해줘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타향의 달밤, 노래의 최홍숙입니다. 뜨는 밤이 오면 고향이 그리워 바다 넘어 계시는 어머니 보고 싶소. 뜨는 밤이 오면 고향이 그리워 좁은 서자 기다리며
방금 들으신 노래가 어땠어요? 아주 잘 부르셨죠? 바로 우리 한민족 음악 동호회의 가수팀이 최홍숙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는 KCN TV 한중방송입니다. 저는 행복과 웃음을 전달하러 온 이천희입니다. 내가 96년도에 한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는 저희 작은 아들이 3학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에 계시는 남편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가끔씩은 아이들이 편지도 동봉해 왔더군요. 우리 가족은 서로 그리움을 전했는데 3개월 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저희 작은 아들이 한국이란 도대체 얼마나 멀고 어떤 곳인지, 우리 어머니는 왜 아직도 집에 못 오시나요? 나는 엄마가 곁에 없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데, 엄마를 보고 싶어서 밤이면 엄마의 베개를 안고 몇 번을 울었는데도 우리 엄마는 왜 못 오시나요? 라고 썼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오늘도 또 눈물이 나네요.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나는 아들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할 때는 물소리에 눈물 범벅이 되면서 일했고, 수많은 땀과 눈물을 맛보면서 이를 악물고 일했는데 남은 건 병뿐. 모았던 돈은 거들이 나고 7년 후에 결국 대수술을 몇 번 한 그 불편한 몸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둘은 아빠의 관심하에서 이미 잘 커서 중3, 고3이 되었더군요. 내가 그렇게 엄마 노릇을 잘 하지 못했기에 나의 아들에게 못해주었던 그 사랑을 이 두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즉 나의 아들들과 있었던 그 시간보다 얘네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길었고 정이 들었죠.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내 두 아들이 뭐를 좋아하고 있는지, 어떤 과일을 즐기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용욱이와 용재의 취향과 좋아하는 음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한 세월이 있고 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들들한테는 참 미안했죠.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많네요. 나는 이 집이 가서 도우미이지만 애들 아버지가 외국으로 출국 가실 때면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에도 참가하고, 또 급식 당번이 되면 급식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처음 일을 시작하여 한 주 되던 날부터 카드와 현금을 맡기셨죠. 그렇게 믿어주는 내가 생활비로 쓰도록 편리를 주셨고, 또 외국으로 출국하셨을 때는 애들 용돈까지 챙겨주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애들이 이모란 이 호칭값을 하려고 애들께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학부형 노릇까지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우린 서로 한 집 식구가 되었죠. 그렇게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돌봐주었던 그러던 이 작은 꼬마가 지금은 서울시립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해서 2학년 후학기를 마치고 올해 군 입대를 했답니다. 지금은 키가 180을 훌쩍 넘어선 늠름한 군인이 되어서 나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니 얼마나 그리워졌겠어요. 그리고 큰애도
지금은 구청에서 인터넷 교육을 지도하는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나는 그 두 아이들과 만나서 포옹하고 손을 잡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또 가사 도우미로 처음 일할 때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때는 작은 아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처음엔 출퇴근을 하려고 했던 것을 접고 입주해서 일하면서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을 누리려 했고, 머리도 감겨주고 발 마사지까지 해주면서 아이에게로 다가갔었죠. 그리고 또 용민이, 민정이, 정민이 하면서 엄마처럼 아이들이 친한 친구들의 이름도 꼭 기억해주면서 대화도 나누었고, 사장님이 출국할 때는 더 세심히 돌봐줬습니다. 물론 맛있는 간식도 매일매일 식단을 짜서 해주면서 이모란 이름값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식보다 같이 있던 시간이 더 길었기에 이번 이 식구들의 방문이 내게는 그렇게 기다려지게 되었고, 나는 새 식구들과의 만남에 맛있는 식사를 즐기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저희 남편께서는 식사하러도 나만 나가라고 하시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셨네요. 그날 두 아이들과의 포옹이 그렇게도 따뜻하고 느껴졌는데, 진짜로 그 예리하던 아이들 손을 잡아주면서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애들이 고모들과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고모들도 만나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1년 전 내가 그 집 일을 그만둘 때 사장님께서는 퇴직금도 톡톡히 챙겨주셨는데, 이번에 오시면서 또 봉투를 두둑이 들고 오셨고, 두 아이들은 또 선물도 사가지고 왔더군요. 내가 연신 감사하다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이모님이 애들을 바르게 잘 키우신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작은애는 이모님이 있었기에 오늘날이 내가 있다고 하면서 이모 한 번 더 손을 만져보자고 손을 잡더군요.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눈물이 보이더군요. 둘째의 말이 너무 고맙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나의 책임감을 지키고 임무를 완성했을 뿐인데, 사장님이 나에 대한 이모님이란 그 존재가 애들에게도 큰 교육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 있네요. 내가 일을 시작하여 1년이 됐을 때쯤인데요. 작은 애의 담임선생님께서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애가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과 글이 너무 좋아서 우수상을 주었다고 하네요. 나는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알고 싶었죠. 나중에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메일로 전해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에게는 새 이모가 생겼다. 아버지가 북경에서 모셔오셨는데 너무도 따뜻한 분이시다. 식구가 3명이었는데 지금은 4명이 되었다. 아버지, 이모, 나, 형님. 지금은 이렇게 4식구이다. 캐나다에 있는 형님도 지금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형이 항상 곁에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보는 순간 나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식구 하나가 덧불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형제들이 서로 이지를 한다고 하니 매우 감동되었죠.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애들은 나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또 그럴 때면 남자애들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더군요. 썩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내가 한국어 표준어로 또박또박 잘하느라고도 했지만 애들은 억양이 다른 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이들이 힘들 때가 많았었다고 하네요. 그럴 때면 사장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북경에서 모셔온 이모여서 말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나 이 이모같이 착한 사람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이니 이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항상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담임선생님께서 또 전화가 왔는데 두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꼭 한 번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몇 번 뵌 적이 있었지만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니 좀 주저심이 들더군요. 그런데 선생님이 추천으로 사회과학 시간에 1시간의 수업을 맡아달라고 해서 은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참 좋은 경험이었죠. 바로 대한학교에서만 있을 만한 일이죠.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 친근하게 지내더군요. 나도 중국에서는 교사직으로 있었지만 우리는 큰 교실에서 학생을 몇십 명씩 두고 교학을 했지만 한국의 대한학교는 한 개 반의 학생 수가 10명 정도만 되고 선생님들은 엄마와 마찬가지로 애들과 조용한 목소리로 소통하더군요. 좀 엄하게 교육을 하던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이한 건 매 학생마다 악기를 다 다룰 줄 알고 기타는 기본으로 모두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체로 연극도 만들고 고등학교 시절엔 또 연극 제작과 영화 제작도 하는 걸 직접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맞춤형 교학으로 학생들에게는 실천 속에서 배우니 매 개인마다 학교에서 취미로 방과 후 선택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학생들이 요리를 할 줄 압니다. 가끔 애들이 놀러와서 친구들이 자기네끼리 요리를 하는데요. 식자재 구입부터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해놓고 음식을 만들어서는 내 방에까지 갖다 주면서 이모님 맛보세요. 이렇게 전해줄 때마다 저도 좀 자호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준 보람이 있다 할까요? 애들은 갈비찜, 해물 스파게티 등 맛도 제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선생님이 지도와 학생들이 탐구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과외 보도란 어느 학생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과외를 시키는 교육과는 전혀 다른 그런 교육법이었죠. 나는 개인 사업을 하려고 11년을 한 식구처럼 지내던 이 세 식구들과 이별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사장님과 두 아들 그리고 나랑 네 식구는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내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죠. 두 아이들과 헤어질 때는 셋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잘해줄 것을 더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었고 애들은 이모 고마워요. 이모가 계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잘 자랐잖아요. 여기까지만 키워주셔도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나는 애들을 다시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사장님이 차 옆에까지 배웅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달아주신 이모님이란 이 호칭이 11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20년간 한국에서 식당과 가정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아줌마, 아주머니란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이모님이란 사장님이 이 존대어가 나에게는 그렇게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임무와 책임감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두 아이들이 교육엔 내 자식처럼 타일렀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새 식구들과의 11년을 함께 했으니 좋은 추억들이 끝없이 생각나네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언어상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개인 영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갑이 지난 나이지만 2년 전부터는 고향의 좋은 선배이신 아나운서 김보옥 선생님을 만나서 인연이 되어 한민족 신문과 KCN-TV 한중방송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인생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나와 11년을 함께 했던 새 식구들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가면서 사장님이 사업이 더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찬란한 앞길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 새 식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한중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CN-TV 한중방송은 제한동포들과 대한국민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중방송은 경사에 겹경사가 났네요. 전기룬 대표님이 언론 대상에 이어서 또 이화실 선생님이 북방체험수기 특별상, 그리고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 프로가 100회를 맞네요. 이 100회까지 방송에 오신 삼총사 선생님들은 추우나 더우나를 막론하고 한중방송과 한민족신문에 몸을 담고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애청자로서 수고하신 아나운서 삼총사이신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 선생님께 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애청자들이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살맛 나는 인생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과 웃음을 전달하는 이천이었습니다. 끝으로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돌아가는 어디 가나 그려보는 꿈이란데 오고 가는 버스마다 사연이 많아서 추억을 담아보는 고향의 버스역이라네.